시청자 여러분, 지난 20년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와 우리 모두는 한국 축구의 대명사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불굴의 투지, 왕성한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과도 같았던 그 엄격한 규율, 그것이 바로 우리의 DNA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을 옥죄는 저주가 되고 우리를 쇠퇴의 길로 이끄는 족쇄가 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호주 언론 더 로어가 우리에게 던진 너무나도 잔인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설위원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여기는 풋볼파이어, 지금부터 규율의 저주에 대한 냉철한 해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한 외신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마치 예리한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던 한국 축구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도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두 경기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수가 문제다, 감독이 문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축구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호주의 더 로어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한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군대 문화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부터 국가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이 군대 문화에 기반한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지시는 절대적이며 복종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구조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 견고한 기반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몰락의 씨앗 역시 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들이 말하는 이 시스템을 한꺼풀씩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군대 문화라는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명백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라운드 위에 전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120분 내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뛰는 선수들,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선수들, 그 지치지 않는 심장과 강철 체력은 분명 우리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유소년 레벨에서 또 아시아 무대에서 우리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체계적이고 엄격한 훈련 방식 덕분이었다는 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이 한동안은 승리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호주 언론은 가장 뼈아픈 비판을 가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사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창의적인 선수가 아닌 지시대로 움직이는 기계의 부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경직된 이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 바로 창의성과 적응력을 철저히 거세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격 전술은 너무 예측이 가능하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우리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지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현대 축구는 감독과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벌이는 치열한 두뇌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격 루트, 우리의 움직임이 상대의 손바닥 위에 있다면 우리가 자랑하던 그 어떤 규율과 투지도 소용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지략이 뛰어난 감독, 영리한 팀을 만나면 우리의 전술은 마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책처럼 너무나도 쉽게 해독되고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가장 깊은 곳, 이 모든 비극을 낳은 핵심적인 병폐는 바로 이것입니다. 군대 문화는 복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의심 없이 따르도록 훈련받습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는 플레이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이강인과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번뜩이는 창의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우리 선수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어야 할 순간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벽에 갇혀버립니다. 스스로 방아쇠를 당길 수 없다면 세계적인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파는 가장 고통스러운 한 방을 날립니다. 기사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뤄냈던 2010년과 2022년 월드컵 16강 진출, 그 영광의 순간들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불쾌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노골적인 폄하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축구와 함께 해온 해설위원으로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정적인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지적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시길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라운드에는 분명 우리 선수들의 피와 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터져나왔던 우리 스타 선수들의 번뜩이는 천재성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감정적인 비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전술과 시스템이라는 냉정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우리를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경직되고 창의성이 부족한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 세계 최고의 팀들이 격돌하는 월드컵 무대에서 16강에 오른 것 자체가 축구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이례적인 사건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들의 투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차가운 경고입니다. 그들은 우리 면전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고 정신력과 행운에만 기대서 승리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전술적인 빈곤함과 창의성의 부재가 민낯을 드러내며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 지적들이 아직도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보시죠. 기사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한국은 지역 라이벌인 일본보다 더 쇠퇴의 길로 치닫고 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조직력과 규율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선수 개개인의 창의성과 기술을 존중하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낡은 틀을 깨고 선수들의 발에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 그 영광의 추억 속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가장 서늘한 경고가 있습니다. 기사는 우리의 현 주소를 과거 이탈리아 축구의 쇠퇴에 비유합니다. 한때 카테나치오라는 빗장 수비로 세계를 호령했던 강력한 축구 제국, 그들이 왜 몰락했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낡고 오래된 자신들의 방식, 그 낡은 구조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낡은 구조에 매달리는 것,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문제는 특정 선수 한 명, 감독 한 명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우리 축구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박혀버린 이 낡은 시스템 전체가 바로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인한 체력과 엄격한 규율이라는 달콤한 성공에 취해 축구는 결국 영미한 머리와 창의적인 발로 하는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외신 기사가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한국 축구는 지금 당장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은 왔습니다. 이 규율의 저주라는 족쇄에 계속 묶인 채 서서히 잊혀가는 과거의 강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그 족쇄를 끊어내고 우리 선수들의 창의성을 해방시킬 것인가, 개혁이냐 아니면 고립과 퇴보냐, 우리에게 세 번째 길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록 외부의 시선으로 쓰인 분석이지만 이 기사는 어쩌면 지난 수년간 한국 축구가 받아든 그 어떤 진단서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값진 건강검진표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 내용이 쓰라리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쓴 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와 이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교훈이자 쓰디쓴 선물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우리의 옛말처럼 이 아픔을 딛고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 축구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더 이상 제가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진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병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를 바꿀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에 뒤처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 과거의 힘만을 자랑하며 안주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군대 문화는 정말 우리에게 저주였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풋볼파이어의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